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긴 연휴 동안 잘 쉬셨죠? 구독자님들. 다시 오늘부터 또 한 걸음씩 함께 공부하면서 성장하는 날들을 보내도록 해요. 오늘 준비한 공문은 2025 교육행정기관 평가 기본 계획입니다. 저희가 학교 평가 편람을 보았고, 그리고 다음으로 증거 기반 정책 평가 운영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평가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본청의 정책 부서들의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살펴보았는데요. 증거 기반 정책 평가 같은 경우에는 개요만 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모든 부서, 모든 정책 부서의 업무들을 평가하는 걸로 확대가 되었고, 또 상대 평가에서 절대 평가로 방향이 좀 바뀌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 이 정책 평가가 체계화되면서 경기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최종 목표인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우리 공교육의 역할을 각 부서들이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약 부분을 보면서 하단에 이제 세부 계획들을 같이 살펴볼까를 좀 제가 고민을 해보았는데, 여기까지는 선생님들께서 살펴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정책부서의 정책평가가 증거 기반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살펴보았기 때문에, 대신에 기관 평가도 학교 평가와 마찬가지로 이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2024년 이제 경기도교육청 주관의 외부 평가 시스템이 좀 도입되면서 본청의 정책과 또 집행부인 교육지원청이 본청의 정책들을 책무성을 가지고 잘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는데, 어, 작년부터 2024학년도부터는 온라인 플랫폼에 이렇게 이 지원청마다의 정책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외부 평가위원들이 서면으로 평가하고, 또 이 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면담 사항들을 뽑아내서 실사와 그리고 담당자 면담을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 결과들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이제 결과 보고서가 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한 100쪽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렇게 살펴보시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어떻게 환류가 되는지를 좀 머릿속에 잘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정책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추진 과제들, 그리고 사업들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 관련해서는 교육행정기관 평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앞쪽에 요약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 가장 주요한 변화 내용을 앞쪽에 키워드로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지표 개선입니다. 교육행정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 지표를 개선했다. 그래서 교육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하고 직속기관 합쳐서 44개 기관을 평가하게 되는데, 교육행정기관, 특히 이제 교육지원청의 규모가 다르고 또 지역사회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고려해서 평가 지표를 하려고 한다. 또한 직속기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과 또 다르게 주요 목적이 있고 운영하는 사업이, 고유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좀 고려한 평가 지표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부분이 이 지표 개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확대, 기관별 평가 맞춤형 컨설팅 및 설명회를 확대한다.
작년 같은 경우 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 평가는 각 지원청 단위로 뭐 수석 장학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총무 장학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학교 시스템에서는 이제 교무부장 정도의 격인 장학사님이 있죠. 그 장학사님이 이제 연수를 수석 장학사나 총무 장학사가 연수를 가서 듣고 와서 지원청에 계시는 평가 지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전달 연수를 하는데 아무래도 한번 거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음, 효율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관별 평가 편람을 연수하는 대상을 굉장히 올해는 확대를 한다. 또 정책지원단을 꾸려서 기관별로 이 평가 편람 그리고 자체 결과 보고서와 관련된 이런 인식이나 이해도가 얼마나 충분한지를 좀 살펴보고 지원을 해서 이 44개 교육행정 기관의 기관 평가와 관련된 이해도를 좀 맞추고요. 균형 있게 좀 맞추고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여기 이제 지원 확대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기반 강화인데 기관 평가 데이터 기반 정보 시스템 그래서 뭐 입력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자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을 고도화하는 부분이 이제 기반 강화 부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육행정기관 평가 개요를 보면 25개 교육지원청과 19개 직속기관 총 44개 기관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평가 실적 기간은 회계연도와 똑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우리 학교 평가도 사실은 학기 기준이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2월 28일 정도까지를 실적 기간으로 잡아야 되지만 또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까지로 되어 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평가 시행 기간은 12월부터 1월인데 자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1월 초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는 이게 이제 계획과 실행과 평가 요 단계가 이루어지는데 특히 실행 단계에서 연초에 계획한 것들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1학기에 한 번 학기 이제 그 학교로 본다면 그러니까 반기로 한다는 거죠. 자체평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예, 부족한 것, 잘하고 있는 것, 개선해야 될 것들을 좀 살펴보고 모니터링 하면서 또 그러한 것들이 2학기에 이 학교 현장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다시 또 지원을 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1, 12월에 자체 평가를 한 번 더 진행하는 형태로들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가 기준은 평가 편람에 안내된 평가 요소별 평가 주안점. 학교 평가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평가 주안점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맨 처음에 이 계획, 각 주요 업무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이 평가 주안점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 우선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평가 주안점을 잘 해석하고 이러한 것들을 교육 목표로 삼아서 추진 과제나 교육 사업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이 좋겠죠. 자, 평가 방법은 기관별 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행정기관 평가위원회 주관 서면평가 현장평가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것들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원청 단위에서 하는 거고 요거는 본청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올해 주요 개선 사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내용 보면 첫 번째가 평가 내용인데 교육행정기관 기능 강화를 위한 평가 지표를 개선한다. 작년에는 6개의 정책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교육 1, 2, 3섹터에다가 행정이 하나 들어가서 4대 정책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올해 조직 개편과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고려해서 지표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교육행정기관 및 본청 부서의 의견 수렴 및 검토. 그래서 44개 지원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본청 정책부서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지표를 개선했다. 또 평가 지표별 본청 소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평가의 주안점. 올해 이 기획부서인 본청에서 집행부서에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안내를 하겠다는 거죠. 교육행정기관 규모와 여건을 고려한 평가 척도 수정 보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죠. 지역마다 여건과 상황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시 평평하게 맞추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과정은 교육행정기관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관 평가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담당자들이 할 수 있게끔 해놓고 평가를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방향 및 평가 편람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설명회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한다. 또 성과 분석 역량 강화 연수.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를 쓸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안점과 연계가 돼서 데이터와 또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해야 되고 이 성과 그러니까 단순히 산출물을 토대로 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 아웃컴에 대한 보고서 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끔 업무 담당자들을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내고 나면 이 본인 소관 부서의 업무 담당자가 기획했던 것들이 학교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다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드러날 것이고 그것이 차기 연도에 또 계획으로 반영이 된다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또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 목적이 학교 현장에서 훨씬 더 잘 구현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 사실은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온라인 플랫폼에 다가 이제 각 교육행정기관이 이제 평가한 결과들을 작성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었다는 거죠. UI나 UX 부분에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사용자 중심으로 조금 편안하게 작성할 수 있게끔 고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활용에서는 기관 평가 결과에 개인 성과 평가 연계한다. 또 기관장 경영 평가 시 참고한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교육행정기관은 훨씬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자, 목차를 보겠습니다. 평가의 근거, 평가의 목적, 그 다음에 작년도 평가 분석 현황 나와 있고요. 올해 추진 방향, 세부 운영 계획, 기대 효과 이렇게 나와 있고 참고 부분에는 44개의 기관들이 있는데 올해 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직속기관 같은 경우에는 또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기관의 명칭을.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교육행정기관 평가 변천 과정 나와 있는데 어떻게 기관 평가가 바뀌어 왔는지 이건 선생님들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평가 근거, 경기교육 기본계획, 주요 업무계획, 그리고 초중등 교육복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목적은 경기교육 주요 정책을 반영한 평가 운영으로 교육행정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이 부분 우리 학교 평가할 때 같이 살펴봤어요.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이 집행부에서 원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추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게 학교 평가였고 그리고 지금 교육행정기관 평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기관별 평가지표 연계를 통한 교육행정기관의 학교 현장 지원 역량을 강화한다. 그래서 기관평가지표, 학교평가지표, 그리고 본청의 증거기반 정책평가의 지표가
연계가 되었을 때 이 본청의 기획부서와 교육지원청과 학교 단위학교의 집행부서의 이러한 교육 사업들을 운영하는 것들이 촘촘하게 지원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데이터 기반 평가 강화를 통한 교육 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학교 교육력 제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가가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줄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획된 내용이 얼마만큼 잘 실행되었는지 그 과정을 성찰하고 차기 년도에 성찰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성장한 형태로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학교 현장을 잘 지원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 인재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교육의 역할을 제고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가 목적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똑같이 담고 있는 거고요. 2024 평가 분석 현황 나와 있는데 앞서 주요 변화 부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읽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을 보면 교육행정기관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 지표를 개선한다. 평가 지표 개선. 그리고 평가 지표별 본청, 그러니까 정책부서와 지원청 그리고 직속기관이나 집행부서와의 소통 및 정책 추진상 피드백을 강화한다. 또 기관별 정책 추진 및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연수 운영을 지원한다.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겠다라는 거고, 기관 평가를 할 때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교육 현장의 변화인 아웃컴, 성과 분석 강화로 기관 운영의 책무성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체제 마련을 위한 기관평가 정보 시스템 활용평가를 실행하는데 요 온라인 플랫폼이 고도화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부 운영 계획 앞쪽에서 살펴보았고요. 평가 기준 중에서 평가 편람에 안내된 평가 주안점이 굉장히 기준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평가 지표별 본청 수관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평가 요소와 평가의 주안점을 개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1차는 이 기관별 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 이 자체평가 보고서가 앞쪽에 말씀드렸던 온라인 플랫폼에 탑재가 됩니다. 탑재가 되고 나면 본청에서 구성한 교육행정기관 평가위원회가 먼저 서면으로 평가하고 이 서면 자료를 토대로 면담 질문을 구성해서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 영역 및 평가 지표는 공통 지표, 정책 분야, 그리고 재정 분야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자율 지표, 교육행정의 자율과제 선정 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올해 이제 이 조직 개편이 있었고 작년에 5대 정책에서 올해 4대 정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4대 정책과 재정 분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율지표 같은 경우에는 교육행정기관의 자율과제 부분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교육행정기관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잖아요.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평가 영역이 조금 다르다. 왜냐하면 직속기관 같은 경우에는 고유의 정책 사업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처럼 4대 정책과 이 교육 재정으로 평가하는 것이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이 부분이 특히 이 변경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원화된 체계로 간다.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일단 4대 정책이 들어가 있어요. 학교 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 교육 1섹터 학교. 그 다음 지역협력으로 꿈을 펼치는 교육, 교육 2섹터인 경기 공유학교.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교육, 교육 3섹터인 경기 공유학교. 그리고 학교 중심의 공교육 확대를 지원하는 행정, 교육 행정 파트.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재정 부분이 이 마지막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속기관은 미래, 역량, 대외교류
요즘 이게 또 키워드로 이슈가 되고 있고 예산, 성과, 우수 사례, 기관, 자율 이렇게 7개의 지표로 되어 있다. 평가의 흐름도를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평가 기본계획 수립, 평가 실행계획 수립 여기에서 이제 교육행정기관 및 뭐 이제 직속기관 평가 편람이 나올 거고 평가 편람이 이제 이렇게 안내가 되겠죠. 그러면 평가 편람을 토대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서는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고 다시 본청으로 넘어와 보면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평가 기준안 개발, 그 다음에 기관별 서면 평가, 현장 평가, 평가 결과 확정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여기까지 넘어오기까지가 지원청에서 운영이 되는 건데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입력을 하면 본청에서 서면 평가 그리고 소면 평가 자료로 질문지를 구성하고 면담을 해서 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그리고 평가 결과 및 평가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해서 안내를 하고 평가 분석 보고서 개발, 개인 성과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 다음 해에 기관별 평가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올해 이제 주요하게 바뀐 것이 이러한 기관 평가가 개인 성과 평가와 연계가 된다는 점, 그다음에 교육장 평가에도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된다는 점. 이제 점진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와 또 교육장님들에 대한 평가까지도 연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자, 평가 추진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 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도교육청에서는 1, 2월에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 대상, 평가 방법 등 평가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 교육행정기관 평가 편람을 3월 달에 안내를 하게 되는 거고요. 안내를 하게 되면 이제 기관별 구성원 간에 이 평가 지표별로 평가의 주원점을 확인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부서별 계획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 이제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 살펴볼 때도 정책부서의 이 정책들 하단에 보면 이제 주요 성과와 관련된 과제 그리고 평가 지표가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던 것처럼 이 지원청 단위에서도 이 평가 관련된 내용들을 하단 계획에 수립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교육행정기관별 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기관별 자체평가위원회 구성하고 기관별 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제출. 요건 이제 도교육청이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평가 컨설팅 실시, 교육행정기관 대상 설명회 및 컨설팅을 도교육청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올해는 이제 여기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굉장히 대폭 늘리고 설명회 횟수도 늘리는 것 같습니다. 기관별 자체 평가를 이제 3월부터 12월 달까지 이제 시행을 하고 대부분의 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서 자체 평가를 한 번만 하는 것은 아닐 거다. 중간중간 이제 모니터링 하듯이 자체 평가를 시행할 것이고요. 이 최종적으로는 12월에 이제 자체 평가 보고서를 온라인 플랫폼에 이제 작성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구성한 교육행정기관 평가위원회에서 이 서면 평가를 실시하고 면담을 진행합니다. 평가 결과 공유.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기관별 평가 결과 및 평가 보고서를 안내하고 교육지원청 직속기관별 평가 결과 내부 공유, 지표별 결과 및 우수 사례 공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 줄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평가 분석 보고서 개발 및 결과 완료 나와 있는데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평가 분석 보고서를 개발하고 차년도 기관별 평가 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시 활용.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2024학년도 분석 보고서는 도교육청 누리집에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결과는 내년 1월 5일에까지 탑재하도록 되어 있고 기관 평가 정보 시스템에 탑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평가 주요 개선 사항 앞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평가 내용 부분인데 교육행정기관 기능 강화를 위한 평가 지표를 개선한다. 그래서 조직 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4대 정책 내용이 좀 반영이 되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교육행정기관 본청부서의 의견 수렴 및 검토, 그래서 지원청, 직속기관, 본청부서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 후에 반영했다. 또 평가 지표별 본청 수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평가 주안점을 개선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획부서의 방향성이나 목적이 집행부서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평가 주안점을 개선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행정기관 규모와 여건을 고려한 평가척도 수정 보완했다. 정책 추진 및 기관 운영에 필요한 평가 요소지만 기관별로 물리적인 여건 차이로 인해서 평가척도 별도 반영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검토해서 개선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 과정. 제일 중요하게 변화한 것이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명에 참여 대상을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도 강화하고 특히 보고서 작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산출물이 아닌 성과 분석 역량을 강화해서 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이러한 보고서 작성 역량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편차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담당자들이 평가 결과 보고서를 온라인 플랫폼에 작성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이 온라인 플랫폼도 고도화한다. 그리고 평가의 활용 부분에서는 기관 평가 결과에 개인 성과 평가 연계, 또 기관장 경영 평가 시 참고를 한다. 자, 평가 결과의 활용을 보면 이제 기관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잘한 것들은 이제 공유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25개가 공통적인 평가 지표, 뭐 자율과제를 제외하고 그리고 평가의 주안점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잘 돼서 운영된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평가 결과의 개인 성과 평가에 반영을 하면서 책무성을 강화하겠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수기관은 표창을 하고요. 또 기관정 경영평가 시 평가 결과를 참고하겠다. 또 기관별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 이행 방안을 마련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차기 년도 계획에 잘 반영이 되어서 이러한 평가가 성찰의 시간으로 그래서 이 성찰한 결과들이 이 계획을 개선하고 또 교육 현장의 교육 사업들을 개선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거고요. 차년도 기관별 평가 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 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평가 내실화 지원한다. 설명회와 컨설팅을 운영하는데 설명회는 4회 이상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컨설팅도 추진하는데 작년에 이제 이 정도 숫자 34번 정도 했는데 그리고 시스템 활용 연수 10회 정도 했는데 올해는 더 많이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평가 지표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도 추진을 한다. 그래서 정책 연구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예정 안건 해서 직속기관별 운영 목적 고유 업무 차이를 반영한 평가 지표 개선을 요구했다. 또 교육행정기관 규모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해서 평가 개선 방향을 연구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데이터 기반 평가 내실화 TF도 운영을 하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평가가 지역 단위 맞춤형으로 좀 개선되고 또 평가가 단순히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적인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증거 기반 정책 평가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계획 실행, 평가, 완료의 과정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본청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자, 교육행정기관 평가 내실화 TF 구성 운영. 그래서 교육행정기관 평가 개선을 통한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경험이 있는 교직원 등 10명 정도를 위촉해서 교육행정기관 평가 내실화를 위한 TF 팀을 운영한다. 경기교육 기본계획, 시도교육청 평가, 교육행정기관 평가와 연계성 강화를 위한 평가지표 관련 수정, 보완, 의견 개진하는 게 일단 TF의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별 평가 요소 및 측정 산식 검토를 통해서 평가 지표를 좀 개선한다. 또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평가 역량 강화 및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등의 컨설팅을 지원하고요. 교육행정기관 평가 실행 방향, 또 평가 방법 등 평가 관련 현안을 논의하면서 이 TF가 교육행정기관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행정기관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이건 도교육청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9월 1일부터 26년 2월 28일까지 이제 하반기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25명 내외로 전부 외부 위원입니다. 대학 교수, 교육 관련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전 교육공무원, 교육행정직원으로 구성을 하고요.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평가 지표별 평가 요소에 대한 기준안을 개발한다. 또 서면평가를 실시한다. 이 평가 기준안이 평가 편람을 얘기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평가 편람이다라고 하면 2026학년도 것을 이야기할 것 같고요. 이외에 이제 평가의 주안점을 토대로 해서 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할 텐데 이 작성을 했을 때 어떤 것을 중심으로 평가를 할 것이냐 이 주안점을 토대로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가 자료는 자체평가 보고서, 평가 요소별 보고서 기술 내용을 근거로 서면평가를 실시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면평가 실시한 뒤에 협의를 통해서 면담 질문지를 개발하고 이제 각 교육행정기관의 담당자들이 오면 해당 질문을 토대로 면담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 분석 보고서를 개발한다. 운영 보시면 평가의 일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평가 지표별 평가팀을 구성 운영하고요. 그러니까 지표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한 지표만 전문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또 평가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사전 협의 운영으로 평가 방향 및 방법에 대한 공유를 실시한다. 그래서 이 평가위원회에 대해서도 경기교육 기본계획과 주요 업무계획, 또 평가 지표별 내용 이해 제고 연수가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는 기관평가 정보 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데이터 관리 및 통계 분석 강화를 통한 데이터 기반 교육 정책을 추진한다. 그래서 사업 기간은 이렇게 4월부터 8월까지 하고 이제 9월 1일부터는 한번 연수를 토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죠. 기관평가 정보 시스템의 평가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고도화 사업 추진한다. 기관평가 정보 시스템 평가 지표별 입력창 기능 개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 시스템 구축 경험이 있는 전문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맺고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진 과제는 기관평가 업무 프로세스 기반의 기관평가
업무 지원 기능을 개선한다. 두 번째는 정보 시스템의 평가 정보를 관리한다. 또 마지막 기관 평가 정보 시스템 통계 분석 기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게 이제 여기 이 플랫폼 부분에서의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육행정기관 평가가 계획대로 잘 운영이 된다면 일단 첫 번째 기관 평가 지표 개선을 통해서 교육행정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책무성 우리가 알지만 기획부서에서 기획한 것들이 집행부서에서 목적과 방향에 맞게 잘 실행될 수 있는 그런 책무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평가 기능 강화를 통한 경기교육 주요 정책의 현장 안착 및 학교 교육력 제고. 이 책무성이 증가할수록 이 단위 학교에서의 정책의 실행력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학교 교육력이 제고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기관평가 정보 시스템 활용으로 데이터 기반 교육 정책 체제를 강화한다. 우리가 그 온라인 플랫폼의 기관평가의 평가 기록을 누적해서 이력을 관리하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의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환류하는 체제가 잘 마련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25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 평가 기본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단 부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가 대상 기관이 쭉 안내가 되어 있고요. 이 11쪽의 파란색 부분은 명칭이 좀 변경이 된 거다. 특히 교육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6개 교육도서관이 이제 지원청 소속으로 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도서관만 경기도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교평가 편람, 또 증거기반 정책평가인 본청부서에 대한 평가, 그리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평가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공통적인 것들은 그런 거죠. 경기도교육청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경기교육의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공교육을 확장하는 시스템으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조직 개편에 따라서 각 정책 부서별로 학교 현장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이 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집행부서인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평가의 방향성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 평가가 계획을 하고 평가 내용을 토대로 계획을 하고 또 실행을 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모니터링 그리고 이 아웃컴 성과를 평가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환류하는 것까지를 토대로 선순환하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일교차가 큽니다. 벌써 5월인데도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요. 그래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5월이 된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 나간다는 마음으로 우리 저희 채널에서 함께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거 제가 읽고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청하신 것들 많은데 제가 원칙적으로는 경기도교육청 누리집에 탑재가 되어 있지 않은 공문은 다루지 않을 생각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 탑재된 공문을 중심으로 제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